북측곡의 오늘의 수필. 오늘은 조선중기학자이자 정치가인 상촌 신음 선생의 수필 야언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언선. 상촌 신음.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으나 사람의 속된 병을 고칠 수 없다. 속된 병을 치유하는 것은 오직 책이 있을 뿐이다. 책을 읽는 것은 이로움만 있고 해로움은 없으며, 시내와 산을 사랑하는 것은 이로움만 있고 해로움은 없으며, 꽃과 대나무와 바람과 달을 완상하는 것은 이익은 있지만 해는 없고, 단정히 좌정하여 참선하며 침묵에 잠기는 것은 이익은 있지만 해는 없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루에 착한 말을 한 가지라도 듣거나 착한 행동을 한 가지라도 보거나 착한 일을 한 가지라도 행한다면 그날이야말로 헛되게 살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꽃이 너무 화려하면 향기가 부족하고, 향기가 진한 꽃은 색깔이 화려하지 않다. 그러므로 부기를 한껏 뽐내는 자들은 맑게 우러나오는 향기가 부족하고, 그윽한 향기를 마음껏 내뿜는 자들은 적막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래서 군자는 차라리 백세의 향기를 전할지언정 한때의 요염함을 구하지 않는다. 글을 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기를 바라면 그 글은 지극한 문장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바른 인물이 아니다. 산속에 사는 것은 멋진 일이로되 거기에 잠시 마음이 매이게 되면 그것은 저작거리나 권모술수가 판치는 궁궐 속처럼 속된 것이요, 서화는 아취 있는 일이로되 잠시 탐욕에 빠지면 장사꾼과 다름없고, 술을 마시는 것은 아취가 있지만 남을 의식하면 지옥과 같고, 친구를 좋아하는 것은 달통한 일이지만 속물들과 놀면 고해와 같다. 현실 생활과 거리가 있어도 의기 높은 친구를 만나면 속물 근성을 떨어버릴 수가 있고, 두루 통달한 친구를 만나면 치우친 성벽을 깨트릴 수가 있고, 박식한 친구를 만나면 고루함을 계몽받을 수 있고, 광달한 친구를 만나면 타락한 속기를 떨쳐버릴 수 있고, 차분하게 안정된 친구를 만나면 성급하고 경망스러운 성격을 제어할 수 있고, 담담하게 유유자적한 친구를 만나면 화사한 쪽으로 치달리려는 마음을 해소시킬 수 있다.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공손하고 삼가는 공부를 해야 하며, 총명하고 영리한 사람은 마땅히 온후하고 마음을 가라앉히어 깊이 생각하는 침잠하는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차가 끓고 청향이 감도는데 문 앞에 손님이 찾아오는 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새가 울고 꽃이 지는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도 그 자체로 유연할 뿐이다. 진어는 맛이 없고 진수는 향취가 없다. 흰구름 둥실 산은 푸르고 시냇물은 졸졸 바위는 우뚝. 새들 노랫소리꽃이 홀로 반기고 나무꾼 콧노래 골짜기가 화답하네. 온갖 경계 적유하니 인심도 자연 한가하네. 표현하고 싶은 생각을 말하고 제때 그치는 것은 천하의 지연이다. 그러나 표현하고 싶은 생각을 다 말하지 않고 그치는 것은 더욱 지연이라 할 것이다. 객이 문 앞에서 흩어져 간 후 문은 닫혔고, 바람은 선들선들 불고 해는 떨어졌는데 술동이 잠깐 기울임에 식구 첫 장을 짓는 경지야말로 산인의 희열을 맛보는 경계라 하겠다. 굽이쳐 흐르는 물에 돌아드는 오솔길, 떨기진 꽃, 울창한 대숲과 산새들과 강갈매기, 질그릇에 향 피우고 설경 속에 선 이야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경계인 동시에 단박한 생활이라고 하겠다.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 이것은 세간법이고, 할 일도 없고 해서는 안 될 일도 없는 것. 이것이 출세간법이다. 옳은 것이 있고 그른 것이 있는 것. 이것은 세간법이고, 옳은 것도 없고 옳지 않은 것도 없는 것. 이것은 출세간법이다. 사슴은 정을 기르고 거북이는 기를 기르고 학은 신을 기른다. 그래서 오래 살 수 있는 것이다. 고요한 곳에서는 길을 단련하고 움직이는 곳에서는 신을 단련한다. 봄이 장차 짙어지는 시절 걸어서 숲속으로 들어가니 오솔길이 어슴풀에 뚫려 있고 소나무 대나무가 서로 비치는가 하면 들꽃은 향기를 내뿜는데 산새는 목소리를 자랑한다. 거문고 안고 바위 위에 올라 두서너 곡조를 탄주하니
내 몸은 마치 동천의 신선인 듯 그림 속의 사람인 듯하다. 뽕나무 우거진 숲과 일렁이는 보리밭은 아래 위서 나란히 수려함을 다투고 봄날 꿩은 서로를 부르고 비오는 아침 뻐꾸기 소리 들리는 이것이야말로 농촌 생활의 참다운 경물이다. 스님과 소나무 숲 바위 위에 앉아 인과와 공안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흘러 어느새 소나무 가지 끝에 달이 걸렸기에 나무 그림자 밟고 돌아온다. 마음에 맞는 친구와 산에 올라 가부좌 틀고 내키는 대로 이야기하다가 지쳐 바위 끝에 반드시 들어 누웠더니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둥실 날아와 반공중을 휘감았는데 그 모습을 접하면서 문득 자적한 경지를 맛보게 된다. 설이 내리고 나무잎 떨어지는 철에 때때로 성긴 숲속에 들어가 나무 등걸 위에 앉으니 바람에 나부껴 표표히 떨어지는 단풍잎은 옷소매에 내려앉는데 새들이 사람을 엿보는 듯 나무 끝에서 날아와 나의 모습을 살피니 황량한 대지가 청명하고 초연한 경지로 바뀌어지는 느낌이 든다. 문을 닫아 걸고 마음에 맞는 책을 읽고 문을 열고 마음에 맞는 손님을 맞아들이고 문을 나서서 마음에 맞는 경계를 찾아다니는 것. 이 세 가지야말로 인간의 세 가지 낙인이라. 차가운 설이 내려 바위가 드러났는데 고인물은 잠잠히 맑기만 하다. 깎아지른 가파른 암벽, 담쟁이로 휘감긴 고목. 모두가 물속에 거꾸로 그림자를 들이운다. 지팡이 짚고 이곳에 오니 내 마음과 객관 세계가 일체로 맑아지누나. 검은고 연주는 오동나무 가지에 바람 일고 시냇물 소리 화답하는 곳에서 해야 마땅하니 자연의 음향이야말로 이것과 제대로 응하기 때문이다. 살구꽃에 성긴 비 내리고 버드나무 가지에 바람이 건듯 불 때 흥이 나면 혼자서 흔연히 나서 본다. 일 많은 세상 밖에서 한가로움을 맛보고 세월이 부족해도 족함을 아는 것은 은둔 생활의 정이요. 봄에 잔설을 치우고 꽃씨를 뿌리고 밤중에 향을 피우며 도록을 보는 것은 은둔 생활의 흥이요. 벼루로 글씨를 쓰는데 글이 멋지게 잘 써지고 술을 마심에 주곡에 언제나 봄 기운 감도는 것은 은둔에서 사는 사람의 맛이다. 고요한 밤 편안히 앉아 등불빛 은은히 하고 콩을 구워 먹는다. 만물은 정교한데 시냇물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릴 뿐 이부자리도 펴지 않은 채 책을 잠깐씩 보기도 한다. 이것이 첫째 즐거움이다. 비바람 몰아치는 날 문을 닫고 소재한 뒤 옛날 서적들을 앞에 펼쳐놓고 흥이 나는 대로 뽑아서 검토하는데 왕래하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 끊어진 가운데 옛 절인과 뜻이 왔다 갔다 통하는 듯하고 주변은 그윽하고 실내 또한 정적 속에 묻힌 상태. 이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다. 빈 산에 한 해도 저물어 가는데 눈은 펑펑 쏟아지다가 어느덧 싸락눈으로 내리며 마른 나무가지는 윙윙 바람에 소리내며 추위에 떠는 산새는 멀리서 우짖는데 방 속에 앉아 화로를 끼고 앉았노라니 차는 향기롭고 술도 잘 익어 있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한 척 배를 장만하여 짧은 돛에 가벼운 노를 장치하여 그 속에 도서며 소치며 술과 차며 마른 포등을 싣고 바람 순조롭고 길이 편하면 친구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명차를 탐방하기도 하며 노래 잘하는 아름다운 소녀와 피리 부는 동자 한 명과 검은고 타는 사내를 태우고는 안개감도는 물결을 헤치고 마음 내키는 대로 왕래하면서 적막하고 고요한 심해를 푸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막힌 운치라 할 것이다. 초여름 원림 속에 들어가 뜻 가는 대로 아무 바위나 골라잡아 이끼를 털어내고 그 위에 앉으니 대나무 그늘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오동나무 그림자가 구름 모양 같다. 얼마 뒤에 산속에서 구름이 건듯 일어가는 비를 흩뿌리니 청량감이 다시 없다. 탑상에 기대어 오수에 빠졌는데 꿈속의 흥취 역시 이와 같았다. 형초세 시기에 의하면 소안의 삼시는 매화 산다 수선이고 대안의 삼시는 서양 나나 삼반이고 입춘의 삼시는 영춘 앵도 망춘이고 우수의 삼시는 채화 행화 이화이고 경칩의 삼시는 도화 채당 장미이고 춘분의 삼시는 해당 이화 목란이고
청명의 삼시는 동화, 능화, 유화이고 고구의 삼시는 모란, 담이, 연화이다. 사람이 사는 동안 한식과 중구마는 상가서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한다. 사시의 변화 가운데 이들 절기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대나무 안석을 창가로 옮긴 뒤 부들 자리를 땅에 폈다. 높은 봉우리는 구름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고 시내는 바닥까지 보일 정도로 맑기만 하다. 울타리 옆에 국화 심고 집 뒤에는 원추리를 가꾼다. 둑을 높여야겠는데 꽃이 다치겠고 문을 옮기자니 버들이 아깝다. 굽이진 오솔길 안개에 묻혔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 주막이 나타나고 맑게 갠 강 해는 저무는데 고깃배들 어촌에 정박한다. 산중 생활을 위해서는 여러 경적과 제자의 사책을 갖추어 둠은 물론 약재와 방서도 구비해야 한다. 좋은 붓과 이름 있는 화선지도 여유 있게 비치하고 맑은 술과 나물 등속을 저장해두는 한편 고서와 명화도 비축해두면 좋다. 그리고 버들가지로 베개를 만들고 갈대꽃을 모아 이불을 만들면 노년 생활을 보내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깊은 산중에서 고아하게 지내려면 화로에 향 피우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 벼슬길에서 떠나온 지도 이미 오래되고 보니 품질이 괜찮은 것들이 모두 떨어지고 없다. 그래서 늙은 소나무와 잣나무에 뿌리며 가지며 잎이며 열매를 한데 모아 짓 지은 뒤 단풍나무 진을 찍어 발라 혼합해서 만들어 보았는데 한 알씩 사를 때마다 청고한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충분하였다. 축탑, 석침, 포화욕, 을랑, 포화피, 치장, 의상, 등돈, 포석분, 여의, 축발, 종, 경, 도복, 물리, 도선, 불진, 운석, 축장, 영배, 운패, 추준, 시통, 선 등은 모두 산중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건들이다. 의상 칙곡의 오늘의 수필. 오늘은 조선중기학자이자 정치가인 상촌 신음 선생의 수필 야언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대인 전물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